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강의,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10번째 강의에서 먼저 지금 어느 분야를 지금 공부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잠깐만 해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교재는요, 제가 여기 공대생이 바라본 실전사주 오행론 중에서 상권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상권에는 오행론의 개론이라는 부분이 있고, 개론과 생극재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행의 생극재화를 다루는 것이 지금 상권에서 이걸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생에는요, 개론이라는 부분도 있었고, 생이라는 부분도 있고, 상, 생, 이런 부분을 갖다가 나눠서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개론 부분은 그냥 도대체 생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일반적인 생과 상생, 다시 역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은요, 이 상생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상생,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도대체 그 생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왜 배우는지, 또 어떤 고전 이제 여러분 이제 공부를 각자 하다 보면 일간의 강약이라는 것 갖다가 좀 배우게 됩니다. 이걸 판단하는 판정하는 판정 방법. 또 어떨 때는 격국이라는 것들도 배우게 되고요. 또 육친도 배우게 되는데 여기다가 합, 충, 형, 화, 다 여러 가지 이론들을 좀 배우게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요것들을 도대체 왜 배우느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처음에 얘를 공부할 때부터 갖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이론을 도대체 왜 배우는 거지? 그 왜 배우냐는 무엇에 쓰려고, 무엇에 쓰려고, 목적을 말하는 거죠. 목적과 활용이죠. 그러니까 무엇에 쓰는지 알고 이걸 배우면, 배울 때 그냥 학문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실전 가능한 이론으로 바뀌는 게 됩니다. 그럼 생과 일간의 강약, 격국, 육친, 합충, 형파, 이것이 왜 배우느냐? 궁극적으로는 특정 글자, 그러니까 어떤 글자가 강한지를 잡아내려고 합니다. 자, 글자가 강하다는 건요, 특징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타고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으면 그걸 활용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이런 얘기들 좀 하는 걸 많이 들을 겁니다. 근데 가끔 그 사람의 특징이나 재능을 미리 알 수는 없을까? 특징이나 재능이 어릴 때부터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 한 30대 이후에도 나타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럼 지금 나는 특징이 뭘까? 이런 것들에 좀 고민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근데 특징이나 장점을 알아내는 것이, 알아내고 얘를 갖다 뭘로 쓰는 거야? 직업으로 쓴다면 거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그 교육 체제를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면서 자기의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자기 직업을 선택할 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할까요? 좋은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좋은 직업이 무엇인지는요, 사실 시대와 따라 달라진다는 게 지금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가령 조선시대와 현대에서
좋은 직업은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책을 통해서 사주 공부를 하고 그 사람에 맞는 직업을 상담하고 알려주고 리드할 때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써놓은 책을 중심으로 공부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얘를 고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가치와 그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것을 책에다 써놨겠죠. 그런데 조선시대에는요, 현대와 가치가 많이 바라보는 가치가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가령 조선시대 때 가장 천한 대우를 받던 직업 중에 하나가 백정이었습니다. 그 소나 돼지나 가축을 잡아서 고기를 파는 걸 백정이라고 정말 그러니까 최하위의 대접을 노비보다 좀 얕게 천민 대우를 받았거든요. 근데 현대에서 뭐 정육점 하는 것이 그렇게 천민 대우를 받은 건 아니고 뭐 무슨 갈비 하면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현대에서 뭐지 거렁뱅이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조선시대에서 보부상들은요, 그러니까 장사꾼이죠. 행상들이죠. 장사꾼들은요, 사회에서 또 굉장히 낮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대단한 장사꾼이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 그 시골 마을의 사또보다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또의 말 한마디면 이 사람은 죄가 있던 없던 잡아다가 족치면 가진 걸 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자기가 재산이 얼마나 많거나 한 건 상관없이요. 그런데 조선시대의 보부상이 현대로서 크게 나오면 기업인이 됩니다. 기업인이나 상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인이나 상인 중에서 굉장히 돈을 벌고 존경받는 사람도 많은 거, 그게 현대인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 BTS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BTS가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쌍놈이고 백정이 굉장히 천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나 기예를 배우는 사람들은 굉장히 천민 취급을 했거든요. 평민보다 훨씬 낮은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BTS가 현대에 태어났을 때는 어떤 젊은이들의 우상 역할을 하게 되죠. 수입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예전에는 제인이라고 해갖고 이 제인이 제주꾼들이 고을 사또보다 훨씬 많이 못 사는 게 많았습니다. 지금 고을 사또라면 지금으로 따지면 군 정도의 어떤 과장 군수까지는 안 될 겁니다. 그 정도 높이 있는 사람이 순수한 월급이 BTS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많을까요? 현대에서는요? 현대에서는 아니에요. BTS가 그 사람들보다 적어도 100배 이상은 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좋은 직업이란 무엇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세속적인 궁극적인 질문을 다시 해야 됩니다. 좋은 직업이 뭘까? 좋은 직업은요, 잘 먹고 잘 살고 대접받고 고생 안 하고 뭐 이런 거라고 그냥 세속적인 걸로 얘기했지 않을까요? 그럼 잘 먹고 잘 사는 방법들은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리고 현대는 다르다는 겁니다. 직업이 다르다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안 좋았던 직업들이 현대에는 좋은 직업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는요, 유일하게 직업이고 좋아하는 직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관료밖에 없었습니다. 관료. 그러니까 벼슬에 들어가서 정부의 녹을 먹고 사는 정식 관료. 이 사람들한테 조선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관료였습니다. 관료. 그러니까 벼슬이었죠. 그러니까 벼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자를 사주에서는 관성이라고 하고요. 또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서 비교적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바람직한 직업을 갖는 사람들은 이 둘이 발달된 사람들만 선택돼서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가정이 들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양반 계층이란 어떤 핏줄도 굉장히 더 많은 저 역할을 차지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현대에서 좋은 직업을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하는 직업을 보니까 연예인도 되게 잘 먹고 잘 살더라. 또 조선시대에서 중인밖에 취급을 못했던 의사들도 보니까 의사나 한의 하는 사람들 보니까 또 이 사람들 또 존경받고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있더라. 조선시대에서 굉장히 하인 그 아랫사람 대접받던 상인들도 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현대에서 되게 잘 먹고 잘 살더라. 또 조선시대에서 어떤 외교나 통역 같은 것들이 중인의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외교나 통역도 보니까 외교나 어학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되게 잘 살더라. 조선시대에는 마을 훈장밖에 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동네 애들 몇 명 모아놓고 강이라고 그 조금씩 모아주는 돈으로 근근히 먹고 살았던 시골 훈장의 사주가 현대에 왔더니 학원 원장이 돼서 굉장히 규모 큰 학원 원장 왔다 하면서 수십 개 많이 운영을 하더라. 조선시대 국밥집 아줌마의 사주를 봤더니 정말 사주는 별거 아니었는데 현대에는 뭐 프랜차이즈 음식점 갖다 수많은 그 프랜차이즈 갖다가 그 운영을 하면서 되게 잘 살더라. 조선시대 숙주라고 해서 이제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공중도 있었고, 이 숙주를 보니까 그 비교적 천민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그 평민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현대에 보니까 셰프라 해갖고 엄청난 대접을 받고 살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보면 손흥민이라는 사람도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축구를 하고 만약에 제주를 본다고 살았다고 치면 천민대접밖에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현대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조선시대의 사또에 해당되는 사람의 지금은 군수 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면서 국민적 영웅으로 받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청소년들한테 너는 손흥민처럼 살고 싶니? 군청의 과장처럼 살고 싶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거꾸로 지금 손흥민이 있고 군청의 과장이라는 사람이 둘 다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내 딸한테 둘 다 열렬한 구애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구를 사위로 맞이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조선시대라면요, 손흥민보다는 구청의 과장을 하는 사람이 훨씬 높은 레벨이었습니다. 양반이기도 하고요. 사회적 대접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라면 손흥민을 갖다가 선택한다는 건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현대라면 지금 군청의 과장보다 손흥민의 삶이 훨씬 더 사람들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택을 한다면 손흥민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손흥민의 직업이 군수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면 손흥민의 직업은 축구선수입니다. 이걸 일반화해서 모든 축구선수가 군의 과장보다 좋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또 모든 축구선수, 모든 어떤 그 운동선수보다 공무원이 못하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자, 축구선수 중에서도 연봉이 이 1단계부터 100단계까지 쭉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 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의사들 중에서도요, 연봉이 여기 1단계부터 100단계까지 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는 거고요.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손실 보는 사람도 있지만 한 달에 1년에 몇백억씩 버는 상인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좋은 직업이 아니라 직업적인 선택, 직업이냐면 연예인이냐 의사냐 상인이냐 외교냐 이렇게 직업군을 먼저 고를 게 아니라 내 장점이 무엇인지 알고 이거를 잘 쓸 수 있는 직업을 갖다가 고르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직업 내에서 1단계부터 100단계 있으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이런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이런 직업을 가질 때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장점을 직업으로 삼으면 되게 좋겠다는 건 아주 논리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럼 내 장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 장점을 알기 위해서 얘를 배우는 겁니다. 얘를요. 내 장점은요. 강한 글자가 내 장점이 됩니다. 강한 글자를 알기 위해서 생이라는 걸 배우고 일간의 강약을 발고 격국과 육친과 합충의 변화를 배우는 겁니다. 자, 요 얘기를 한번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요 생이라는 거 일간의 강약, 왕세, 격국, 육친, 합충, 형파, 원진, 공망, 신살. 자, 요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람이 강한 글자에 갖다가 골라낼 수 있는 거고, 그 글자가 의미하는 장점은 무엇이고 그걸 어떠한 직업으로 연결시키는 게 좋은지를 갖다 지금 보자는 게 지금 시간의 목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먼저 생과 상생의 개념을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각형을 이렇게 그려놓고서 가장 여기가 목이라고 놓고 화라고 놓고 토라고 놓고 금이라고 놓고 수라고 놨을 때, 자, 목이 화를 생한다. 이걸 목생화라고 하지요. 화가 토를 생한다. 화생토. 토가 금을 생한다. 토생금. 금이 생수한다. 금생수. 수가 생을 통한다. 수가 목을 통한다. 수생목. 이거는 생입니다. 거꾸로 목이 화를 생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화가 목을 생하는 게 거꾸로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화가 목을 만들고 목이 수를 만들고 수가 금이 토가 화를 갖다가 생하는 것. 이것은 거꾸로, 그러니까 이 생과 반대로 간다 그래서 역생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생을 한다. 그러니까 생과 역생 이 둘을 합쳐서 서로 생한다 그래서 상생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상생을 개념을 집어넣을 때는요. 이 검정색은 블랙과 어떤 블랙은 생을 말합니다. 또 그 레드는요. 역생을 말하죠. 자, 그러면 왜 이 두 개를 생이든 역생이든 둘 다 어떤 글자가 강한지 약한지를 판정하려고 쓴다고 합니다. 강한지 약한지 판정해 보려고. 그래서 강한 사람은 강한 건 직업으로 쓰고, 약한 거 있다면 약한 걸 직업을 쓰지 말고 다른 강한 걸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요 두 개가 왜 생과 역생이 같이 존재하는지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요런 구조의
사주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2열 A라고 1번이라고 놓고 2번이라고 놨을 때, 자, 1번과 2번에서 그 공통점들은 일간이 같다는 거지요. 또 아래에 있는 구조가 똑같아요. 이렇게 해년에 해일. 그런데 월천간에 있는 것이 하나는 갑이고 하나는 을이 되죠. 이 갑은 각 기일간의 정관이 됩니다. 을은 기일간의 편관이 되죠. 그런데 월천간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주를 볼 때 이 사람이 월천간이면 젊은 시절입니다. 이게 월은요, 월에 있는 거는요, 월 보통 15세에서 35세까지의 어떤 기간 중에서 자기한테 영향을 미치는 기간입니다. 그 중에서 월의 천간은 자기의 생각이고요, 어떤 자기의 희망이고 꿈입니다. 지지는 뭐냐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꿈꾸는 건 이 글자의 모양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글자는 육친으로 뭐냐면 정관이 되니까, 아, 이 사람은 정관을 꿈꾸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편관을 꿈꾸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만약에 이 아래 글자가 없이 이 두 개의 글자만 보고 그 꿈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를 참 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 꿈은 똑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볼까요? 그러니까 이 꿈은 갑이라는 것이 지지를 봐서, 아래에 있는 지지를 봐서 내가 실제 힘이 있으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적 노력을 해서 그 꿈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꿈을 위해서 정관을 이룬다는 것은요, 정관은 학교를 따지면 대학도 좀 유명한 대학을 말합니다. 국립대 유명한데, 그리고 직장을 따져도 국가기관이라든가 글로벌 기업, 대기업처럼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곳, 거기에 내가 입사하고 들어가려는 꿈을 꾸게 됩니다. 또한 정관이 힘이 있을 때는요, 내가 자신의 어떤 나를 갖다가 하고 싶은 거를 되게 억눌러 가면서 목표지향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조직에서 원하는 거, 지금 가정에서 원하는 거, 학교에서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것이 요즘에는 공부가 많이 원하고 있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어떨 때는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집단에서 태어났다면, 만약에 어떤 축구를 맨날 하는 부족이라서 태어났다면, 이 사람이 어릴 때 봤던 건 관은 뭐냐면 축구로 잘 되는 게 이 사람의 관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능인의 마을 속에서만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다면, 이 사람의 관은 뭐냐면 자기가 보고 듣고 그 주변 사람들이 자기한테 원하는 건 예능이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이 관이 이렇게 강하다면 그걸 현실에서 꾸릴 수 있고, 약하다면 생각은 있지만 현실에서 그것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만 갖고 있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놈이 강한지 약한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먼저 생이라는 개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갑이라는 놈이 있는데, 얘는 지금 목이죠. 얘는 목에 해당됩니다. 이 갑은요. 그럼 수생 목하니까, 수라는 글자가 많이 있으면 얘를 도와준다. 그래서 해가 전부 다 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수생 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강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 두 번째는, 야,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수가 목을 생하긴 하지만 나무가 있는 물을 주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을 한꺼번에 퍼부으면 그게 다 떠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물이 많으면, 수가 많으면 목이 떠내려간다.
붙어야 될 붙자가 수다목부가 있는데 요거지 수다목부. 그러니까 목을 생하는 게 아니라 목을 떠내려가게 만든다, 이런 의미에서 수다목부라 갖고 이게 강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전을 읽다 보면 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자가 강한지 약한지를 갖다가 수다목부, 그러니까 여기서 요 글자가 되겠네요. 수다목부. 그래서 이거 글자가 강한지 약한지를 갖다가 판정하는 것들도 고전에서는 확실한 답을 갖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또 여기서 보면 얘도 보면 얘도 목이고, 이 해가 이렇게 많으니까 얘가 수가 목을 생한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뭐랑 어떤 개념하고 헷갈리냐면 자연의 기운과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연의 기운에서는요, 좀 굉장히 깊이 공부하고 정확하게 배운 사람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갑은 어떤 기운이냐면 아주 꽉 막힌 공간에서 밖으로 뚫고 나가려는 기운입니다. 을은요, 이미 갑의 기운이 형성된 다음에 하나의 방향성을 뚫고 간 게 아니라 조금 주변으로 퍼져나가면서 양기를 확산케 하는 기운을 갖다 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 해월이라고 이제 양력 11월인데 해월의 해시가 양력 11월 밤 기운이 있는 쌀쌀한 온도 속에서 새로운 잎이 나서 그것이 활발한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물음을 하다 보면 불가능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그런 걸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사실은 12운성입니다. 12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하다, 약하다, 쓸만하다, 여기서 지금 내 강한 것을 직업으로 쓰기 위해서 강약 여부를 따질 때 처음에 따지는 게 생을 따집니다. 두 번째 여기서 통근이라는 개념을 따집니다. 고전에서는요. 통근은 여기에 지금 갑이라는 글자가 있고 지지에 여기 갑이라는 목이 있죠. 그래서 여기 통근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통근은. 그래서 통근 개념으로 따지면 얘가 뿌리는 있으니까 그렇게 약한 것은 아니고, 뿌리가 있다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뭔가 목의 역할을 하겠구나 하는 걸 남겨준 상태에서, 그럼 일간이 강한지 약한지를 따져보면서 일간의 강력을 따지면서 격국을 따집니다. 즉 이 사람은 재성이 많고 관성이 있으니까 일간이 한없이 약하니까 제다신약의 모양이구나. 여기도 똑같이 제다신약의 모양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그 고전에서는 격국을 따지면서 항상 따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용신을 잡기 위한 걸로 잡기 위해서 따집니다. 그래서 이 격기 제다신약이니까 얘를 도와주는 오행인 화오행이나 토오행. 그래서 토오행이 여기 무밖에 없으니까 얘의 어떤 그 용신은 무토가 있구나, 겁재를 쓰겠구나, 겁재를 그것도 용겁격이라고 하죠. 겁재를 쓰겠구나 라고 하면서 겁재 운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겁재가 강해지는 토운의 운이 좋아진다고 해석하는 게 격국 이론이에요. 근데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격국 이론이 맞으려면요,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하나만 이루면 모든 게 다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는요, 벼슬이 올라가고 삼정승 정도에 들어가면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전부 다 그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좋은 일이야 해서 세상을 다 좋은 일로 봤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에는요, 요즘 보니까 아무리 국무총리하고 대통령하고 하더라도 잘못되면 그 경찰에 조사받고 감옥 가고 재판받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게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게 현대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격국에서 용신론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육친적인 측면에서 육친을 통해서 강약을 따질 때는 내가
내 힘을 빼고 있는 식재관이 많아지면 약하겠구나. 나를 좀 도와주는 인성과 비겁이 강하면 강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건 일간을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고요. 일간이 아닌 다른 것들도 똑같이 일간과 똑같은 모양으로 봐야 됩니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다 신살도 동원하고 자기 걸 도와주는 운이냐 아니냐 이런 걸 많이 따지는 것들이 상세한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지는 것의 공통점은 뭐냐? 목적을 갖다 여러분 항상 잊어먹기 쉽습니다. 목적은 뭐다? 강한 글자를 잡는 겁니다. 강한 글자를 왜 잡느냐? 그거를 직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요. 갑은 여기서 제가 쓰는 방법은요. 뭐 생이다, 통근이다 이런 개념을 쓰는 게 아니라 저는 대부분의 판단 기준을 12운성으로 놓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12운성이니까 이 개념은 제일 위로 올라가야 돼요. 판단을 할 때. 그러니까 저는요 강약을 판단할 때 가장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게 뭐다? 1번이 12운성이고요. 두 번째가 오행세력입니다. 이 두 개 외에는 통근이다, 격국이다, 육신이다 이런 것들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배우긴 배우지만 이 미목적에 의해서는요. 저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가 쓰는 방법을 그대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12운석이라는 개념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갑이라는 정관이 지지를 만나서 여기서 보면 해를 만나 장생이 됩니다. 장생이 되죠. 자를 만나 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천간은 지지에서 장생과 욕지를 만나면 힘이 강해집니다. 어떤 세력이 어떻게 왕세를 볼 때 왕하다, 쇠하다, 강하다, 약하다를 볼 때요. 이게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왕세를 볼 때는 얘는 기를 말합니다. 기. 강약을 볼 땐 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10살짜리 소년이 체격은 왜소한데 아주 기질이 그냥 눈이 번쩍번쩍하고 똘망똘망하고 자기가 눈빛을 갖다가 굉장히 긴장의 눈빛을 막 상대를 노려보고 있고 이렇게 집중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야 그럼 참 기가 차다. 그러니까 눈빛이 살아있다. 요것이 기입니다. 요 체격은 질이고요. 그러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굉장히 눈빛이 형형하고 뭔가 목표를 향해서 빛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 기를 왕하냐 쇠하다는 겁니다. 기가 강한 쪽을 왕하다고 표현하고요. 기가 약한 쪽을 쇠하다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강약은 뭐냐면 어떤 체격을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 20대 젊은이들, 30대 남자들, 40대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체격이 굉장히 좋죠. 체력도 좋고요. 이런 건 질이 좋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40대 남자가 건장한 남자가 있는데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해 있고 도전할 만한 의욕도 없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십시오. 몸은 건강하지만 그 사람한테 느끼는 기운은 굉장히 포기하는 기운이고 그러니까 어떤 기력이 없어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표점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가 약하다고 기가 빠졌다 기가 약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질은 있죠. 체력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강약 중에서 강하긴 하지만 왕세 중에는 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저기서 보면 지금 여기서는요. 얘는 강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은 오행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강하려면 인이나 묘를 볼 때 강해집니다. 같은 오행을 못 봤기 때문에 강한 건 아니지만 얘는 기를 얻었기 때문에 왕한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왕하고 약하고 갖다 같이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은 약하지만
기는 왕하다. 내가 몸은 약하지만 기세, 뭔가 목표를 위한 그 눈빛은 살아있고 꿈과 희망은 굉장히 강하고 그걸 추진하려는 마음도 강하다고 읽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를 보면 을은 해를 보고 사지에 속합니다. 또 저기도 다 사지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음천간이 사지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뜻은 편관을 갖고 있지만 편관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세우고 노력하기보다는 차라리 이 안에 강한 이 해라는 것들을 글자를 자신의 직업으로 삼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을이 아니라 해를 직업으로 삼는 게 현명한 방법이고요. 이 경우는요, 갑을 직업으로 삼고 그 직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건요, 한 번에 이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해 놨고, 그 예제를 처음엔 뭘 설명하냐면 101페이지부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페이지에 보면 예제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잠시 옮겨 적어 볼게요. 예제 이거 있고, 기사 의회 무술 개초, 예제는 이모 글사 고 개초. 자, 예제 1과 예제 2를 제가 이제 써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러니까 이 월천간 을이라는 것들이 한번 여기다 한번 초점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 무일가 요거 갖다 이제 오행도에다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그 오행도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똑같이 을이 있고 기가 있고 무가 있고 기가 있고 사해 술 축이 있고요. 자구나.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예제 1과 예제 2에서 이 을이라는 것들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을이라는 걸 왜 주목하게 되냐면, 일단 연과 월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직업을 갖다가 논할 때는요, 월천간에 있는 거, 있는 글자를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월천간은 뭐냐면 15세에서 35세 사이에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목표로 하는 모습을 월천간에서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능도 좋지만 네가 추구하는 게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이고 생각이 무엇인지를 먼저 읽어야 그거를 직업으로 연결시킬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지금 1번과 2번에서 이 월천간에 있는 건 둘 다 을이라는 거죠. 이 을은요, 그 육친으로 따지면 정관이 됩니다. 얘도 있고 얘도 그렇죠. 그러니까
자, 정관을 갖다가 목표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요. 나는 좋은 직장에서 입사하고 안정되게 삶을 살고 싶어요.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요. 이거를 위해서 내 욕심은 부리지 않고 참을게요. 내 재미도 양보할게요. 대신에 내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할게요. 이게 지금 정관의 뜻입니다. 이걸 이 월천간에 정관에 하나만 뜻이 있다 하더라도, 정관이 하나 이렇게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걸 읽어주면 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패턴식으로 외우시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좋은 그 시대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가 정관인 거예요. 그럼 인정받는 사람이 현대에서 보자고요. 그러니까 과거라면, 조선시대라면 나는 그 시대에 인정받는 유일한 길 중에 과거 시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싶어요가 정관의 꿈이고요. 자, 앞에서 벼슬길에 나가면 좀 더 벼슬이 올라가고 싶어요가 또 정관의 꿈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과거의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놀고 싶은 거, 내 하고 싶은 거 참고 내가 해야 될 글 공부를 하게 되는 게 관이고요. 진급을 벼슬을 했으면 임금님한테 더 충성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참고 더 해야 될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게 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내 판단은 거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이 굉장히 강한 사차, 좋다는 것은 강하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특징은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다만 내가 해야 될 일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마치 인생을 숙제하듯이 해야 될 것을 해야 될 시간에 완벽하게 하려는데, 그래서 나는 내 재미를 포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관심 없고 내가 할 일 리스트 짜놓고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하면서 내 시간과 노력의 대부분을 쓰게 됩니다. 그 결과로 보상받는 게 사회적 포지션이고 진급이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주어진 목표점은 달성할 수는 있지만 네가 스스로 목표를 정해봐라 이러면 잘 모릅니다. 도대체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창의적인 인재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창의적인 인재가 아니라 임금에 충성하고 어떤 제도, 그 시대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에 들어가야 잘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걸 관이라고 합니다. 내 의견은 관계없어요. 그런데 요즘 현대에는 이런 게 말고 창의적인 인재를 굉장히 선호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한 사람의 창의가 1000명을 먹여 살린다는 얘기도 들어봤을 것이고요. 지금 그 창의는요, 내가 관과 정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과 반대편에 있다. 관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상관이 창의력을 대표하는 인자가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정관이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월에 있는 이 정관이 생각은 있다 이겁니다. 생각은 있는데, 그럼 젊은 시절에 이 정관을 내가 목표로 삼고 하는 게 맞느냐 틀리냐를 한번 검증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정관이라는 놈이 강하다면, 계속 쓸모가 있다면 이 정관을 목표로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약하고 쓸모가 없어진다면 정관을 목표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이 경우를 한번 볼게요. 예제 2부터 봅시다. 예제 2는요, 이 을이라는 놈이 지질에서 만나서, 여기를, 그러니까 을이 여기서 만나면 여기 장생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강한지 약한지 판단하고 왕한지 세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저는 철저히 12운성을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12운성과 오행적 세력이죠. 12운성으로 보는 겁니다. 을이 오를 만나서 장생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거를 갖다가 제가 동그라미 놓을게요. 을이 사에서 욕지를 만났으니까 얘는 거의, 그러니까 세모에서 동그라미 갈 정도로 강약 중에서는 비교적 강한 쪽에 속합니다. 을이 자를 만나잖아요. 이렇게 만나면 얘는 병지에 들어갑니다. 병지에 들어가면 약한 겁니다. 을이 축을 만나면 쇠지에 들어갑니다. 얘도 약한 겁니다. 그러면 이 을은요, 이때까지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은 35세까지 강하다가 을이 약해지게 됩니다. 다 35세까지는 을이 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35세까지는 정관을 목표로 해서, 정관을 목표로 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사람은 남기 위한 수많은 내 욕심도 줄이고 해야 될 일에 집중하면서 모범생이란 평가를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도 얻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좋은 직장에 갔으면 입사를 하고 나면 그 직장에서 내가 진급을 하는 거, 얘는 인성으로 봅니다. 그럼 여기가 인성입니다. 인성. 여기가 관이죠. 그러니까 인성이 보통 사와 오니까 연과 월에 있다 보니까 여기랑 이 관을 갖다가 이룰 수 있는 나이대에 비슷한 그룹에 있으니까 서로 잘 어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관도 강하고 인성도 강해서 이걸 갖다 뭐라 그러면 관인이 서로 생하고 있다. 상생이라는 이야기를 고전에서 쓰는 겁니다. 근데 보면 이거 갖다 그러니까 상생의 개념을 집어넣지 않고 생의 개념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생만 집어넣으면 목생화가 돼서 목이 자기를 갖다가 희생해서 화를 만든다. 근데 이걸 갖다 물상론에 대입해 보면 얘는 을이라는 건 풀입니다. 풀을 갖다가 얘 갖다 태워서 불을 만드니 얘는 남는 게 없고 재가 되니까 거의 이 불이라는 건 공부죠. 공부. 인성이니까 공부하다 보면 자기의 관직은 날아간다고 해야 맞는 겁니다. 오해는 쪽이 생의제만 집어넣으면요. 근데 얘는 음천관이지 않습니까? 음천관일 때는요, 이 생의 기본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역생의 개념을 집어냅니다. 역생은요, 어떻게 한다? 화가 거꾸로 목을 생한다. 이 말은 화는 뭐예요? 인성이죠. 여기서는요, 공부를 하면은 공부가 뭐를 구한다? 관을 구한다. 즉 자신의 학벌과 좋은 직장과 사회적 위치를 공부를 통해서 구한다. 이게 화가를 통해서 화, 역생, 목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주의 사람은 한 번에 어떤 모든 운기나 강약은요 변하게 되어 있죠. 이 사람은 사주상으로 보면 35세까지는 이 일이 강하다가 갑자기 자를 만나서 얘가 병지에 들어갑니다. 즉 이 자를 만나서 병지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다? 이 관직을 내가 직장 생활을 포기하고 자라고 하는 정제를 따라가는 겁니다.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일로 직업을 바꾸게 되거나 얘가 워낙 좋아서 가지고 있다면 얘를 직장은 다니면서 자기의 배우자에게 별도의 장사나 사업을 시켜서 돈을 구하는 행위를 같이 하게 된다는 걸 지금 포지션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두 번째는 이제 예제 1을 한번 설명드리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